와, 자고 일어났더니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피곤함을 막 잊게 만들어. 해냈습니다. 예, 해냈습니다, 드디어. 아니 그동안 네. 우리 진짜 형진 씨가 너무 진짜 방송 활동 하시면서 네네네. 목 놓아 외쳤고 예. 또 지난번에도 삭발까지 했고 머리도 밀었고. 주마등처럼 또 스쳐가네요. 아니 정말 저는 팩트로 좀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기현이 풀어줬을 때 그 누구보다 힘들어했고. 분노하셨었고. 드디어 이제 이런 날이 왔습니다. 이 날이 오네요 정말. 예. 꿈 같은 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과 정말 모든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낸 아주 네. 귀한 성과인데요. 네. 우리 형진 씨 그 어제도 새벽까지 영장 실질 심사 늦어져가지고 네. 잠 못 이루고 계속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물레동에서 예. 3인방이 내기를 했어요. 이게 청구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결과가. 그래서 네. 이제 뭐 곽수산이나 명민중 같은 친구 뭐 알겠습니까? 뭐 12시 40분 1시 때. 근데 제가 2시 1분을 그냥 예측을 역시 했는데 법대 출신. 그래서 제가 2시 3분까지 계속 눌러봤는데 그게 2시 7분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정확했어요. 예, 지난 3월 석방후에 124일 만에 이제 구속이고. 예. 일단 뭐 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 같은 경우도 그 혐의 청구서에 일단 뭐 증거인멸 혐의를 담았었고 예.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아니 근데 그 어제 구속 그 되는 장면, 서울 구치소로 가는 장면이 아마 있을 텐데 네네네. 좀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고 네. 이제 윤석열 탑승의 이제 법무부 호송 차량이 서울 구치소로 지금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장면입니다. 예. 예, 시원하게 직진 요차입니다, 요차. 예, 저 호송 차량. 저 때가 요차. 제가 예. 정확한 시간이 기억 안 나는데 한 9시 아. 반경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예. 9시 반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요때부터 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기.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에어컨 없는 곳에서 대기를 한 예. 거고 그 결과가 이제 2시 7분경에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지지자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좀 모였습니다만 네. 뭐 작은 소라는 피운 건 있어도 이제 과거처럼 뭐 이렇게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건 없이 뭐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르게 어떤 뭐 큰 지난번처럼 예. 뭐 정말 뭐 격앙되거나 아주 뭐 거친 모습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서울구치소에 지금은 이제 에어컨 없는 방으로 갔을 텐데 대기할 때는 그 몇 시간은 에어컨이 그 방에 나온답니다. 대기실이라. 대기할 때 에어컨 나와요? 대기실이라. 대기실은. 대기실에요? 대기실만. 그거는 많이 불쾌한데요. 그 냉매를 누가 좀 빼놨을까 할 정도. 예. 그건 몰라요. 어찌됐건 예. 이제부터는 이제 에어컨 없는 방에 수감이 되는 거 선풍기로 아닙니까? 갑니다. 에어컨에서 선풍기로 예. 갑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지금 시점으로 윤석열 피의자 네.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3평 남짓 독방에 이제 수용이 되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전직이 됐고 경호 업무가 이제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와 이제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예.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자마자 미결 수용자를 위한 카키색 수용복으로 갈아입었고 가슴에 수용번호를 붙인 채 머그샷.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이제 수용 예. 기록부 사진도 찍었고 아하. 뭐 지문 채취, 네. 그리고 신체 검사 등을 거쳐서 이제 독방에 이제 수용이 됐고요. 아하. 일단 에어컨 없고 시간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하는 선풍기만 선풍기. 외로이 예. 함께 윤석열과 함께 아. 켜졌다 꺼졌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소위 말하는 뚜껑 열리고 꼭지가 돈다고 하는데 예. 선풍기만 돌죠. 선풍기만 예. 돌죠. 선풍기만 도는 소리만 나고 예. 선풍기만 도는 이제 독방인데 머그샷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도리도리 하다 보면 머그샷 잘 안 찍힐 것 같은데 잘 찍었을까요? 그 질문이라고 그때 가만히 있겠죠. 아 그런가요? 예, 아니 가만히 있었기를 바라고. 무슨 이런 질문은 처음 들어봅니다. 좀 참신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예. 자정을 넘어서 이제 예. 석방된 지 124일 만이기는 한데 예. 요즘은 요거 날로 계산 안 하잖아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유행 아닙니까? 맞아요. 시간으로. 네, 요거 보니까 지기현식 시간 계산으로 하면요. 네. 3월 8일 오후 5시 40분 기준으로 7월 10일 새벽 2시 8분이기 때문에 네. 123일 8시간
28분. 뭐 별걸 다 계산하고. 이거 초까지는 계산 못했는데 예 8시간 28분까지 그렇게 계산도 했다. 예. 이런 아니 뭐 내용이 앞서 돌아다닙니다. 이제 뭐 신인규 앵커께서 이제 뭐 소외도 앞서서 뭐 고생 많았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도 네. 하셨는데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하셨고 당시에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수계가 이제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보리밥 먹으러 가고 계산책하고 그렇죠. 그 우두머리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활보를 하고 다녔으니까. 그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죠. 영화도 보러 가고 말이 안 되죠. 전환기를 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어. 다행이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형진 씨가 또 심리 분석 잘하잖아요. 또 동생들 잘 이끌고 있고 예. 심리 분석 잘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시간 기준으로 피의자 윤석열 구속 상태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일단 너무 날카로웠습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뭐 더위를 어떻게 견디지 뭐 이렇게 더위 생각도 할 거고. 잠시만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좀 부족합니다. 성대모사.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뭐 박영식 불러요. 아닙니다. 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예, 일단 뭐 이제 더위도 걱정이 될 거고 뭐 반성 같은 건 저는 안 할 것 같고요. 반성은 안 하고. 예, 반성은 절대 안 할 것 같고. 예. 뭐 술 생각도 좀 날 거고. 예, 오늘 그리고 아마 식단이 제가 알기로 아침부터 별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닐 겁니다. 선호하는 식단이 아니에요? 예, 무슨 뭐 감자 샐러드는 뭐 빵인가 그래요. 찐감자. 찐감자. 이것도 입맛 안 맞으면 또 좀 먹기 힘들 수 있거든요. 예, 아니 뭐 반성 예. 같은 것보다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 장면은 예. 여전히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나갈 때 그 법원에서 촬영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표정 보면은 뭐 엄청 불만이 많고 네. 뭐 아직도 해보자라는 그런 게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런 것도 저도 네. 확실히 느껴졌고 근데 느껴지죠. 다만 네. 확실히 예전에 이제 법원에 출입할 때보다 표정이 좀 많이 굳어 있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어지고. 저는 제가 그냥 제가 심리 분석 잘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느끼는 지금 윤석열 상태를 좀 봤을 때는 과거에는 진짜 야 한번 해보자. 야 네가 뭐 아무것도 뭐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 지금 표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하나씩 이거 빼박 증거들이 나오나? 약간 이거 나 쫄고. 위험할 수 있겠다. 위축되고. 네, 위축되고. 저는 그런 게 표정에서 좀 읽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 화난 표정일 수도 있지만 예. 긴장한 확실히 표정이 안 좋아졌어. 화장 표정이 어둡다. 네. 그렇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요. 예. 물론 요 정도의 분석은 뭐 어느 프로에서나 나는 건데. 뭐 사람 사람 아침에 아닙니다. 불러놓고 이 정도 아닙니다. 평론을 아무 데서나 한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희가 더 힘차게 두 번째 주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남편이 수감된 현재 김건희 씨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초동에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네네. 며칠 전부터 네. 김건희 씨가 연락 두절 상태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크게 다룰 만한 내용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 지금 이제 숙명여대의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이후에 어. 국민대가 이제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예. 이 김건희랑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서정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YTN 변호사.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요즘에 집에 안 있는다, 코바나 콘텐츠 자주 나가 있다, 집에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뭐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에 내려가 있으면 이런 일이 좀 흔하게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제 집에 없고 집이 뭐 어. 또 좁아가지고 그게 집에 있기 좀 그렇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많이 가 있어서 아하. 등기를 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연락 두절이라기보다는 뭐 일부러 회피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아니 이것도 뭐 왜 집에 잘 안 있고 왜 사무실에 가 있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따져 물을 내용은 아닌데 네네네. 어쨌든 뭐 연락이 잘 안 된다라는 또 기사가 나와서 네.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집이 좁아서 뭐 사무실에 가 있다고 예. 하는데 집 넓던데? 60평이에요. 근데 뭐가 좁다는 거예요? 집이? 윤석열이 싫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네. 예, 예리했고. 네. 아니 이런 와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희와 함께해주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또 힘내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네. 김건희 특검팀.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 예. 뭐 실명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권을 무효화할 거다라고 밝혔어요. 이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근데 이거 실명 밝히면 안 돼요? 이미 밝혀냅니다. 언론에서 많이 예, 나왔던데. 밝혀냅니다. 네, 김건희 모녀의 집사 김예성이라고 하는 김예성 사람인데 씨. 이게 예. 왜냐면 집사 그리고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그 예전에 조명을 못 받다가 이제 와서야 이 사람이 좀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좀 유명은 했어요. 옛날에 그 유명했죠. 패밀리에서. 네, 패밀리에서는 굉장히 예. 유명했고 중요한 일들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와서 이번에 이제 특검이 돌입하면서 이제 좀 알려진 인물이 된 거고 예. 이제 과거에 이 사람과 김건희의 그 관련성을 좀 보면 2010년 서울대 EMBA
그 경영전문대하고 동기로 좀 알려졌었고 예. 그리고 2013년 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잔고 그 위조 있지 않습니까? 잔고증명 위조. 잔고증명 위조. 그때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혜성 씨가. 김예성 씨가. 야하. 네, 그런 사람이고. 예. 자,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김혜성이 2023년 당시에 렌터카를 운영했습니다. 네. 요 회사 자체가 누적 손실이 346억 원에 달하는 부실 기업이에요. 네. 자, 그런데 다수의 기업들이 펀드를 통해서 네. 184억 원을 이 부실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여기에 참여한 곳이 카카오 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인데 예.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부실 렌터카 업체에 30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어허. 시점이 2023년 4월에서 5월인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금융위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콜 몰아주기에 대해서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직후예요. 직후에 이 부실 기업에 3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받고 나서 이 자본 잠식된 부실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도 못했던 게 이제 밝혀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특검팀이 이거 보니까 이상한데 냄새 난다 이거죠. 김건희에게 줄을 대기 위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다 이런 기업들이 혈안들이 있었던 상태예요. 아하. 그래서 요걸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과거에도 뭐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도 어떤 박근혜의 권력을 접근하기 위해서 최순실 쪽에 민원을 대면서 그렇죠. 뭐 말을 사주거나 그렇죠. 뭐 최순실한테 뭘 주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농단이죠, 농단. 야.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니 이것도 이제 특검팀에서 아마 이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예. 특검이 김혜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또 기각이 됐다는데 아니 이 내용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를 밝혔는데 집사 게이트는 이게 이제 집사 게이트로 좀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예. 특검법에 따른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일단 기각을 했는데 일단 특검법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16개 의혹을 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원이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16개 안 들어간다. 16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문영주 특검보 같은 경우는 이게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게 이제 입장인데 뭐 이런 사건들도 좀 이렇게 다 특검법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긴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인지한 사건은 또 할 수 있게끔 열어놨기 때문에 인지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김혜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베트남으로 출국을 지난 4월에 했던 상태여서 이미 출국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 무효화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을 무효화하고 아마 이제 인터폴로 저럴 때는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이제 국내로 송환해야죠. 문홍주 특검보가 일단은 브리핑을 한 내용까지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한편 또 특검팀은 어제 삼부 토건 이거 주가 조작 사안이죠. 이게 이제 1호 뭐 특검의 수사사안. 대상이죠. 대표를 소환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5.16 삼부 토건 대표가 어제 오전 9시에 이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을 했고 특검팀은 그 5.16 대표를 상대로 그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시발점이 됐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이후에 이제 주가 뛴 거잖아요. 집중적으로 좀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16 대표는 포럼 개최 당시에 이제 영업 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이제 녹취 국토부 장관 그 관련된 뭐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는 아닌데 그 관련자의 녹취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향해 가야죠. 이제 타겟은 원희룡으로. 김건희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이슈도 있고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있고요. 윤상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 채팅으로 두 분 아침 방송이 체질인 듯이라고 하셨는데 뭐 체질이라기보다 지어 짜내고 있는 거죠. 짜내고 있습니까? 아니 눈이 좀 반밖에 안 보여요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 우리 형진 씨 또 우리 신엄마 힘내라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석하고요.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나설 움직임 아직은 포착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뭐 정점은 이제 김건희를 향해서 수사 특검이 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이종호, 그렇죠. 전 블랙펀 인베스트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좀 일단 확인이 먼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종호라는 인물을 주목을 좀 해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 과거
합쟁 해병의 해병 3부 체크. 3부 체크. 그 사람. 그 사람. 아.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이종호와 김건희의 그 연결고리가 확인돼야 그다음에 이제 특검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먼저 그 부분이 확인이 먼저 좀 포인트. 돼야 된다. 예. 참고로 이종호라는 사람은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인데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도이치 주가 도이치. 조작도 함께 했던 예. 이제 그런 사이죠.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대 특검 중에 이 특검도 굉장히 중요한 특검입니다. 이명현 특검. 예, 우리 최혜병 특검인데 네. 이명현 특검도 어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대령의 형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3년 10월 군 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일단은 뭐 너무 다행이고 너무 축하드리지만 요 변호인단도 예. 이게 무죄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그렇죠.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이라든지 외압을 지시한 이제 관련자의 처벌 아하.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조사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죠. 아니 근데 이게 최혜병 사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예. 군대에 갔던 한 군인이 안타깝게 목숨이 희생당한 사건이고 이것만으로도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일어나는데 예. 그 가해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뭐 구명로비 나오고요. 예. 또 수사 외압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군의 체계와 수사 시스템을 무너뜨린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최혜병 특검 정말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특검이다. 그렇죠. 결국 여기에도 또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그림자 김건희의 아른거리고. 그림자가 있어요. 또. 아른거려요. 예. 네, 진실 규명 반드시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아니, 뭐 얘기하고 있는데 웃고 있어 벌써. 아니 표정이 안 좋은데 이진석 위원장 드디어 이제 자리 뺀 거예요? 드디어 뺐습니다. 자리 뺐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예.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선 안 된다. 이진숙 위원장을 이제 질책했다라고 하고요. 예. 자,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질책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질책을 해요.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뭐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요. 또 어떤 글을 올립니까?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서 정정해 준 것이고 야. 자기 정치는 없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또 장문을 올려요. 주절주절. 재반박을 또 한 거예요. 이재명 아. 대통령의 질책에 대해서. 예. 자, 그랬던 일이 있었고 어제 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럼 잠시만요. 요 일갈 한번 보고 올까요? 그래요. 예, 일갈 한번 먼저 보고 와서 이야기 예. 전해가겠습니다. 예. 일갈 한번 보시죠. 강규정 대변인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근 감사원 예. 그 이진숙 위원장의 이제 정치 중립 위반, 네. 그 공무원법 위반 이 부분을 또 짚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더 이상 이진숙 위원장을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예. 이렇게 또 밝히기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예. 식의 그 조치 예. 이제 국무회의장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결정 우리 형진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 뭐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솔직히 옵저버 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예. 뭐 발언권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왜냐면 이제 방통위원장이나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나라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옵저버 역할로 이제 들여보내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사사건건 뭐 하고 뭐 맥을 대통령 끊고 제지하는데도 아유 한 말씀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감사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지시한 것도 그러니까 예. 이번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준숙 위원장이 어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나 보세요 전사로 불리는 거 너무 고맙다. 야. 그리고 뭐 민주당 진보를 향해서 뭐 막 이렇게 좀 비판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뭐 당연한 처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막 울고 싶으니까 막 뺨을 들이대면서 때려봐 이런 느낌으로 예, 예. 아니, 굉장히 그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자기 정치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예. 이게 국무회의에 참석을 배제시켜도 뭐 문제는 없는 거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기자의 질문도 받았고 답변을 했는데요. 예. 이제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할 수 있냐라는 제 질문이 들어왔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에는 이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다. 권한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제 결정 사항이 전달됐나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경우 회의 전날에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출석하라는 전달을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은 이제 지난 정부 관행 때문에 이제 모셨습니다만 예. 원래는 출석 전달을 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또 정리를 딱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정리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럼 한편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예.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를 한 지 이틀 만에 예. 후임을 임명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는 죄송합니다. 네. 그냥 웃겨요. 먼저 웃고 시작하고. 웃고 시작합니다. 이준수 그 얘기도 지금 웃기고 예. 국민의힘도 굉장히 웃긴데 갈수록 웃깁니다. 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이끌 당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타로 들어온 건데 예. 윤희숙 지금 신임 네. 혁신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뭐 21대 서울 서초가 국회의원 지냈고 지냈습니다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이거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부친은 이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 사퇴했고요. 아하.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해서 낙선했고 예. 올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기용이 됐습니다. 아니 윤희숙 위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사실상 권영세 픽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뭐 첫 일성을 한번 어제 좀 나왔다고는 한번 더 그래요?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이다. 이번 혁신위는 우리 당원이 혁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주체가 우리 당원이어야 그 혁신의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윤희숙 위원장의 첫 일성이 뭐 당원의 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혁신위를 출범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쇄신이 가능할까요? 너무 웃지 마시고 웃음이 나오더라도 되겠냐고요. 윤희숙 지금 한철수 8분 만에 사퇴했고 이거 진짜 웃겨. 윤희숙 예. 위원장의 지금 저 발언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정권을 가졌다고 느껴요? 예. 아니에요. 정권 못 받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계속 뭐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빙빙 둘러서 얘기하니까 뭐 전권도 없어. 그리고 보세요. 국힘 한 달 뒤에 전당대회 치르지 않습니까? 치르죠. 8월 달에. 치르잖아요. 예. 요거 징검다리예요. 뭘 혁신을 하고 뭘 쇄신을 해요. 어차피 그 정권은 다음에 당대표가 가져갈 텐데.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이 나 이거 싫어하면서 던지고 나간 거를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덥석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철수 위원장이 버리고 간 걸 받은 겁니다. 걸 받은 겁니다. 근데 혁신이 가능하다. 요건 좀 어폐가 많이 좀 저는 안 있네요.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아니 그렇게 되면 또 네. 지금 50일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또 저도 잠시만요. 감정을 좀 정리하고. 웃지 마시고. 감정을 정리하고. 이럴 때 감정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진행하셔야죠. 저는 웃더라도. 김용태 의원도 예. 윤희숙 혁신위를 비판을 했어요. 이것도 어떤 비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둘이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은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을 말했지만 반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저희랑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 당대표 뽑을 거고 예.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혁신해도 될까 말까의 상황인데 이거 뭐 그 한 달 남짓한 거 뭐 이거 뭐 이게 정권도 없는 거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또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근데 뭐 홍준표 뭐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뭐 본인은 또 뭐 요거까지는. 은퇴 선언했다가 뭐 또 다시 정치 뭐 아무튼 총선 참패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뭐 혁신이나 이런 게 되겠냐라고서 그렇죠?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윤희숙 혁신이가 일단은 닻은 올렸는데 예. 뭐 거의 결말은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짧게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박찬대 의원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쓰던 뭐 국회의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뭐 박찬대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두 분 지금 뜨겁게 뜨겁게 이제 하고 뭐 있어요. 선의 경쟁들을 하고 있고
뭐 8월 2일 이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많이 움직임, 예. 또 뭐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 가장 좋은 당 대표가 선출될 수 있기를 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뉴스 브리핑 여의도역 물레동에서 오신 방송인 최현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